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가이드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전입니다. 오늘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2024년 올 한 해 실적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둘씩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매각 이슈가 있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 회사가 이 빅투라라는 회사인데 지분은 77.0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빅투라는 회사는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19년도에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SPC, 즉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빅투라를 통해서 주당 3,052원, 총 7,300억에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JKL 파트너스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모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 형태이죠. 현재 JKL 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 몸값을 2조 원에서 3조 원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지금 신한지주, 하나지주인데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롯데손해보험 가치를 한 1조 5천억 수준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JKL 파트너스사와 협상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2023년 영업이익이 흑자전을 한 상태여서 롯데손해보험의 가치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이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PBR이 0.59배, 그리고 BPS가 4,052원으로 이거 상승하기 전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매각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힘입어서 상승을 보여준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공동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가 금융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적립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금액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 적립 대상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금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들이 이 PF5 부실로 인해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원래 3단계를 보고 있었는데 이 PF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부족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사가 75%까지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이 공동 융자 방식이잖아요.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의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를 할지 그리고 금융사들을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 이슈와 더불어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여드렸을 때 BPS가 4,052원이었는데 아직 그 금액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각 이슈가 가시화가 된다면은 다시금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120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바로 위에 저항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이 부분이 지지라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저항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법 개정을 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이렇게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학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